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의 프레스TV에 공개된 유출 문서는 친왕정 단체들이 이란에 대한 외국 군사 개입을 지지하도록 이란 해외 거주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내부 성명서와 10개 항으로 구성된 언론 보도 자료를 포함한 문서들은 이란의 정권 교체 수단으로서 외부 군사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자 팔라비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뮌헨에 머무는 동안 뮌헨, 토론토, LA에서 거리 시위를 촉구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는 해외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 군사 개입에 대한 지지가 이란 사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이란 이슬람 혁명 47주년을 맞아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하메네이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전쟁이나 폭동을 통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세력을 단호히 거부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왓츠앱 그룹부터 텔레그램 채널에 이르기까지 왕정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성명서는 조금의 모호함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성명서는 외국 군사 개입을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즉각적인 군사 공격과 정권 교체를 승인해달라, 미국의 안보를,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그리고 이란의 자유를 되찾아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팔라비는 뮌헨 안보 포럼에도 나와 트럼프가 도와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쟁광인 린지 그레이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이란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극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정주의자들이 유포한 문서는 최근 3,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 시위에 대한 이란의 대응을 시위대 2만 명 학살로 규정하는데, 이는 공격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라비 지지자, 시오니즘 로비와 연계된 특정 서방 인권단체와 언론 매체에 의해 과장됐습니다. 이러한 주장 대부분은 이후 프레스TV에 의해 반박됐습니다. 프레스TV는 이란 사태에 대한 서방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기 위한 조직적인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을 폭로했습니다. 왕정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성명서는 이란이 침공 이후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몰락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되고 미국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이란이 전 세계 자원의 9%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왕정 주지자들은 전쟁 비용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이란의 야당과 국민은 해방 후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 비용을 모두 석유와 금으로 상환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외국의 개입을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애국적인 수사로 포장된 사업적 제한, 즉 국가 주권을 최고 입찰자에게 경매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작전의 중심에는 1979년 축출된 독재자의 아들 레자 팔라비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벌이는 사악한 게임의 꼭두각시라고 비평가들은 묘사했습니다. 수년간 팔라비는 왕정 복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해 이슬람 공화국의 퇴진과 왕정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가 네오콘 그리고 신강경 시오니스트들과 연대한 것은 그의 진정한 성향을 드러내는데, 그는 이란에 대한 이른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며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이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그가 그토록 바라던 정권 교체를 가져오지 못하자 팔라비는 이스라엘 정권으로부터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구했습니다. 그는 가자 지구에서 자행되는 학살 와중에도 점령지를 방문하며
이란에 대한 학살과 군사적 공격을 노골적으로 옹호했습니다. 2025년 6월 전쟁 당시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을 환영했는데 이 폭격으로 1,000명이 넘는 이란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민간인이었습니다. 팔라비 옹호 단체들은 주로 눈에 띄기 위해 워싱턴, 런던, 파리, LA 등에 집결합니다. 미디어가 접근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가능한 한 친구와 친척을 데려오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진정한 참여보다는 참석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든 슬로건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와 군사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서방의 안보 우려도 명시적으로 써야 합니다. 또 AI 도구를 활용해 포스터를 대량 생산하고 언론인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며 국제 언론에 대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참가자들은 개최국 국기를 들고 항공 촬영 시 더 많은 인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하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소셜미디어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진, 촛불, 포스터와 같은 추모 형태 전시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 문서는 이란인들이 스스로 조국에 대한 전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허위 인상을 심어주면서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을 폭로합니다. 이들의 열망은 엉뚱하게도 이란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공격을 옹호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10가지 핵심 지침서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기독교 세계의 구원자로 묘사하는 사진을 가져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에게 아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